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워싱턴 정가가 보여준 일주일 동안의 드라마가 꽤 볼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가신인 변호사의 유죄 시인, 그리고 선거본부장의 유죄 판결로 그의 정치적인 입장이 지금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트럼프가 어제 분을 사귀지 못하고 미운 털이 박힌 법무부, 그리고 법무부 장관 제프 세션스를 또 공격을 했는데, 그런데 이번에는 반응이 예사롭지가 않았습니다. 세션스가 지금까지는 고개를 묻고 비굴하리만치 참을성을 보였는데, 어제는 발끈해서 법무부를 건드리지 마라,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법무부는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겠다라고 처음으로 강펀치를 날렸습니다. 언론들은 이들의 대결을 Public War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법무부가 아무리 대통령의 휘하에 있는 부처지만은 그러나 법무부가 특검을 관장하고 FBI를 감독하는 기관입니다. 이번 드라마의 와중에 그동안 쉬쉬하던 탄핵 이야기가 슬그머니 고개를 다시 들고 있습니다. 어제 트럼프의 변호사인 루디 줄리아니는 만일 트럼프를 탄핵하게 되면은 미국이 모두 봉기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위협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CNN의 인기 앵커인 앤더슨 쿠퍼는 어제 트럼프의 팍스 뉴스와의 인터뷰를 보고 그가 마치 갱단 두목같이 말한다 라고 질타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죄 판결, 유죄 시인의 드라마가 끝나고 그 드라마의 속편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그 줄거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트럼프의 법무부에 대한 원한은 꽤 오래된 공개된 비밀입니다. 러시아 수사의 감독 부처이고 FBI, 연방검찰이 모두 법무부의 휘하에 있습니다. 트럼프는 FBI와 검사들 중에 딥스테이트의 인물이 있다고 믿고 있고, 그래서 제임스 코미에게 충성맹세를 요구했었고 나중에 파면을 했습니다. 그동안 트럼프가 그의 정치적인 동지였던 제프 세션스 장관을 아주 공개적으로 수없이 망신을 많이 주고 찬밥 신세를 만들었었습니다. 어제도 그가 러시아 수사에서 자진 기피 신청을 한 세션스를 다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세션스가 어제는 아주 마음을 먹고 반격을 감행했습니다. 내가 법무부 장관으로 있는 한 법무부는 정치적인 이유로 부적절하게 간섭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밝혔습니다. 그가 어제 왜 그동안의 고개 숙인 남자에서 발끈하게 됐는지 그 직접적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션스는 트럼프의 후보 초기에 처음으로 상원에서 트럼프의 지지를 들고 나왔던 장본인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트럼프 후보 위치에 큰 공헌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러시아 수사와 관련해서 자신이 러시아 대사와 만난 사실을 의회 청문회에서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해서 러시아 수사에서 기피 신청을 제청했습니다. 그 이후로 트럼프의 미움을 사게 된 것이고, 또 그동안 온갖 수모를 당하면서도 고개만 숙이고 있어서 일반 사람들의 의아심을 자아냈었습니다. 그가 20년 된 상원의원이고 연방검찰의 검사였었고 엘라바마주의 검찰총장을 지낸 대단한 경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이 밖에도 그의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헨의 유죄 시인 조치에 큰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검찰의 범죄 용의자와의 딜 문제, 유죄를 시인해라, 그리고 범죄 사실을 털어놔라, 그러면은 감형을 해주겠다, 이렇게 딜을 하는 것인데 이것이 거의 불법 수준이다 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검찰의 수법은 갱 범죄라든가 마약, 탈세 범죄 수사 시에 항상 쓰이는 것이고 검찰의 전형적인 전략적인 기법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자신의 그 허쉬마니 두 여인에게 준 입막음용 돈을 건넨다는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었다. 후에 겨우 알았다라고 팍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주장을 했습니다. 그의 변호사 코헨이 그의 지시로 돈을 건넸다라는 것과는 상반된 주장을 폈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달러를 준 것은 사실은 범죄도 아니다. 선거기금법 위반이라는 것은 아주 작은 위반이고 범법 수준까지 가지도 않는다라고 항변을 했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 어제 다시 탄핵 소추 문제가 부상을 했습니다만 이 문제는 일단 11월 선거 후까지는 공개 논의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의 분석은 자칫 지금 섣불리 탄핵 이야기를 꺼냈다가는 트럼프 지지층의 결속만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걱정이고 또 한 가지는 러시아 선거 결탁 사실이 나오게 되면은 명분이 더 훨씬 강해진다. 지금 선거기금법 위반으로 이것이 이 펠로니 즉 중범죄지만은 이걸 갖고 걸기는 좀 약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입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문제가 11월 선거의 결과입니다. 누가 다수당을 차지하느냐에 따라서 내년부터 전국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 측에서는 만일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면은 탄핵 정국으로 가게 되니까 국정이 다시 말해서 경제 안보, 국제 문제 이런 것이 다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민주당 측에서는 우리가 다수당이 돼야만이 이 독재 정권 같은 봉건적인 후진적인 정권, 즉 트럼프 정권을 견제할 수 있다 하는 주장을 펴게 됩니다. 트럼프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많은 정치 평론가들은 가신들의 배반 때문이다. 그런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유난히도 충성맹세를 강조하는 트럼프가 그의 최측근들로부터 발등을 찍혔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제일 먼저 거론되는 사람이 마이클 코헨입니다. 그야말로 가신이고 최측근 개인 변호사인데 트럼프의 속사정을 아주 환히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주로 더리웍을 하는 인물인데 이 사람이 배반을 한 것이 큰 문제였습니다. 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고 있는데 데이비드 패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유명한 폭로 주간지인 그 내셔널 인콰이어지의 사주입니다. 그동안 트럼프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왔지만은 이번에는 특검으로부터 소추 면제, 그러니까 죄를 주지 않겠다는 면제를 받고 두 여인에게 간 돈과 그 스토리를 모두 고해 바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인물이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입니다. 충성파 강요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어제 강력한 반격 펀치를 처음으로 날렸습니다. 앞으로는 특검의 해체라든가 특검 검사의 파면이라든가 러시아 조사, FBI 수사에서 트럼프 마음대로 법무부를 움직이기가 힘들 것이다. 이제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8월 말 지금이 되면은 의원들이 보통 귀향 활동을 하면서 재선 운동을 열심히 하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부분의 의원들은 워싱턴을 떠나지 못하고 전전긍긍하고 있다는 것이 언론들의 보도입니다. 이것이 워싱턴 드라마 속편의 줄거리입니다. 시사해설 김재일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8월 24일) 금요일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하와이주에 26년 만에 대형 허리케인이 다가오면서 폭우가 쏟아지고 산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조대는 홍수 위험에 놓인 주택에서 캘리포니아에서 온 관광객 5명을 구출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하와이 제도 일대를 연방 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허리케인 레이는 현재 카테고리 3등급으로 중심부에서 351마일에 이르는 폭넓은 강우대가 이동하고 있어 통가 지역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국립기상청은 경고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어제 법무부는 정치적 고려에 의해 부적절하게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성명을 통해 발표된 이러한 세슨스 장관의 발언은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수차례에 걸쳐 법무부와 FBI를 비난하며 압박을 가한 것에 대한 반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과 세션스 장관 간의 오랜 갈등은 더욱 심화되며 공개적인 대립으로 발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절친인 아메리칸 미디어 CEO 데이빗 패커가 트럼프 대통령의 성추문을 차단하려는 입막음용 돈 의혹에 대한 정보를 검찰에 제공했습니다. 그 대신 패커는 검찰로부터 처벌을 면제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헨이 이 의혹에 대한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고 감형을 받았던 것처럼 패커도 검찰에 협조한 것입니다. 마이크 폼피오 국무장관이 이르면 27일 북한을 방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무부가 폼피오 장관과 스티븐 비건 대북 정책 특별대표의 내주 초 방북 계획을 발표한 가운데 소식통은 27일경 방북하는 일정으로 미북 간 막바지 조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협의 직후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놓고 세 나라가 일정과 장소를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스니파 연합군이 시아파인 예멘 후티 반군 지역을 공습해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3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반군 측이 주장했습니다. 언론은 사망자 중에는 여성 4명과 아동 22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술과 연관된 질병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연 280만 명에 달하며 15세에서 49세 연령대에 10명 중 1명이 술과 연관된 질병을 앓거나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연구 결과는 어제 권위 있는 의학 전문지 랜싯에 게재됐습니다. 논문은 술로 인한 사망자의 술 연관 암, 심혈관 질병, 폐결핵 등 감염 질병 사망자는 물론이고 상해 사망, 자해, 교통사고사, 익사와 화재사 등을 포함시켰습니다. 장장 5년이나 끌어오던 하디아 펜들턴 살인사건이 어제 유죄 판결로 일단락됐습니다. 펜들턴 피살 사건은 갱들의 전쟁으로 희생된 미성년 여성 장학생의 사망 사건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어왔었습니다. 배심은 관련 용의자 2명을 모두 유죄 판결했는데 범행 장소는 오바마 전 대통령의 켄우드 집에서 1마일 떨어진 곳입니다. 시카고 풀튼 지역이 빠르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최근 한 개발 회사가 이 지역에 2.2에이커 대지를 구입해 개발을 서두르고 있고 금년에 구글 등 기술 기업이 케네디 익스프레스에 가까운 이 지역에 사무실을 개설했습니다. 따라서 풀턴 지역에 곧 메트라 스테이션이 들어설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럴즈와 칼슨 등 백화점의 폐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럴즈는 금년 11월에 브루밍턴에 있는 시럴즈와 스테이거에 있는 K마트 점포를 폐점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칼슨은 8월 말까지 시카고 지역에 있는 모든 점포의 문을 닫습니다. 칼슨은 160년 된 백화점 체인입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흐리고 오전에 비, 밤부터는 썬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70도, 밤 최저 66도. 토요일인 내일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86도, 밤 최저 70도. 주일에는 기온이 다시 90도대로 오른 무더운 날씨 보이겠고 맑고 일부 흐린 지역 있겠습니다. 낮 최고 91도, 밤 최저 76도. 다음 주 월요일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부 흐린 곳 있겠습니다. 낮 최고 91도, 밤 최저 75도입니다.